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한 지 약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규제가 발표되었을 때 기업, 정부, 국민 할 것 없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었던 걸 생각하면 현재 꽤 잘 버티고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평이 대세입니다. 6월 24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소재, 부품, 장비 업계의 취재를 종합하며 기업은 신속하게 소재 공급처의 다변화와 국산화에 나섰고 정부는 핵심 소재 육성 정책으로 뒷받침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3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였고 일본 의존도는 90%였습니다. 불화수소의 경우 SK 머티리얼즈가 기체 불화수소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고 연간 15톤 규모로 시작하여 3년 안에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액체 불화수소는 이미 지난해 대량 생산에 성공했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은 1년 만에 일본산 액체 불화수소를 100% 국내 기업 제품으로 대체한 상태입니다. 신문은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도 한때 일본 의존도가 92%에 달했지만 현재 벨기에와 독일 등으로 공급처가 늘었고 국내 기업 중에서도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동진세미케미 올 초 공장 증설을 확정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을 인용하여 세계 불화수소 1위 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각각 12%, 32% 감소했고 기업들이 정부에 한국 대기업에 대한 납품 물량을 원상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 중이지만 한국 기업들이 다시 일본산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보도까지만 보면 이 수출 규제를 통한 전쟁은 마치 우리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상식선에서 일본이 실제 수출 규제의 원인이었던 징용공 문제에 대해 대기를 들고 수출 규제를 해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의 모든 기사는 사실이지만 기대처럼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규모가 큰 어느 음식 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의 독점으로 재료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료 납품 회사가 재료 가격을 3배 올릴 거라 이야기합니다. 음식 가게는 어이가 없어서 다른 재료 공급처를 알아봅니다. 그동안 한 군데서만 재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재료를 구해야 하는지 초반에 헤매기도 했지만 결국 100% 다른 재료 공급처를 구합니다. 원래 가게에 재료를 납품했던 업체는 욕심을 부린 죄로 수익 감소, 이 가게 재료를 납품하여 얻었던 이익이 다 날아갔습니다. 결국 피해를 볼 뻔했던 음식 가게는 여전히 정상 영업을 하고 재료 납품 업체는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재료를 납품했던 업체가 망하거나 크게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재료 납품 업체는 길 건너편의 건물주였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운영하며 여러 가게에다 재료도 납품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건물주이기에 주 수익은 꼬박꼬박 들어오던 각 가게들의 월세였습니다. 가게들에게 했던 재료 납품은 주 수익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비록 가게 한 곳의 가격으로 장난을 치다 큰 공급처와 나를 날려버리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가게에도 재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재료 공급처이자 건물주인 그 회사는 자기들의 수익이 줄더라도 얄미운 음식 가게 한 곳과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주이자 재료 공급처가 바로 일본입니다. 무역의존도가 70%나 되는 우리나라와 30%도 되지 않는 일본과는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는 무역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나지만 일본은 여기저기 해외에 투자한 금융수익이 주수익원이기 때문에 무역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일본은 어느 시점에서 제조업으로 자신들이 승부를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제조로 잘 나갔을 때 벌었던 돈으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여 지금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행했던 수출 규제로
자신들이 더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심각성의 수치와 피해의 수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성과를 축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속성의 민족, 위기 극복 전문 민족인 우리는 하던 대로 묵묵하게 우리 앞에 펼쳐진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며 전진하면 됩니다. 꾸준히 무역하고 그렇게 벌어 해외에 투자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재료 공급처도 되어 보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면 됩니다. 저들에게 한 방 먹였다는 사실을 당당해하면서 동시에 그 한 방은 KO 펀치가 아니었다는 냉정한 현실도 받아들이며 더 큰 성장을 이루어내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그 재료 납품처인 건물주는 자신들이 공급을 끊어버릴 정도로 싫어하는 그 음식 가게에 아들과 딸들이 출연하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는 도저히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그 음식 가게 자식들이 벌어오는 돈과 명예는 상당하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상 타임앤 이슈였습니다.